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태안군 승원리, 태안군 안면을 승원리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농림지역입니다. 뭐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좋아요? 관리지역이 좋아요? 예? 돈 되는 데가. 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차이가 뭐죠? 간단한 겁니다.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집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농림지역을 갈 때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면 집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여긴 이미 뭐가 있죠? 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될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겠으면, 여기 바닷가 있죠? 바닷가에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민박촌이거든요? 민박촌인데 바닷가에서부터 그러면 400m죠? 420m이기 때문에 이것은 걸어서도 갈 수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이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렇게 뭐야? 밭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으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다가 가까운 곳에 여기는 그 캠핑장으로 어떻게 해? 리에체 보면 캠핑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캠핑장으로 어떻게 했는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 여기에 보면은 그 펜션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내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보면은 이게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었을 거예요.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었는데 펜션으로 쓰고 있죠. 이럴 때 이거를 펜션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또 반대로 농업인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업을 신청을 하면 민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냐고 보고, 여기는 지목이 대지인데 이 앞에 있는 이 밭이 넓은다 보니까 사실 이 밭을 가지고 평수가 보게끔 되면 지금 몇 평이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몇 평이에요? 759평이죠. 759평인데 대지가 지금 188평이고 그 농지 571평이다 보니까, 이 농지를 가지고 내가 사갖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업인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만들어가지고 농업인이 농촌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민박업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업인의 주택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죠, 보면. 예. 근데 그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이 4개인가 뭐 몇 개 이하로 이렇게 조례로 돼 있어요, 보면. 제주도는 뭐, 그러니까 6개, 9개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내가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써왔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지 않습니까? 지금 원룸,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펜션으로 했는지, 이걸 가지고 펜션으로 쓰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냥 농업인의 주택에서 민박업 신고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시골에서 펜션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업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된다? 펜션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가격이 어떤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면 내 돈 있는 걸 다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억 9,600짜리가 3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천여만 원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천만이 아니라 4억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4억까지 떨어질 때는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할 거라는 얘기죠. 아마 저기 오전에도 옆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나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우리 밴드에다 올리기로 했거든요. 원한다. 한다 그러면 농업 밴드 그걸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도 투자를 한다면 제가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것은 이런 거는 농지 같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농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법인 갖고 사지를 못해요. 근데 일반 분 아닌 거 농지가 아닌 거는 일반 분으로 공투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해도 되고 지금 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미 투자해서 사가지고 벌써 한 2년 전서부터 있던 사람들은 제 법인 갖고 낙찰 받고 사고 팔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제 일반 법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지가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농지도 살 수 있게끔 농업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고 오늘 보면 우리가 공투에 하시는 조건을 이렇게 한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2월 말일경쯤에서 농업인이 만들어지고 그 농업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드는데 저한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 한 3월 초나 돼야지 농업법인까지 다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3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는데 3월 달에 농업법인이 만들어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만들어지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있죠?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갖고 여기에 이 행거에 동의하겠다 하게끔 되면은 법인에 이제 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같이 공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용인시 동백동 토지 건물 2분의 1 7인매각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오는데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이 있는데 5억 700에서 3억 5,50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세입자가 이렇게 있죠. 세입자 보증금이 5억 1,000이고 월세가 265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면 3억 5,50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2분의 1을 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5,500을 우리 최 사장님이 모여서 4억 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4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최 사장님 주인이 되셨죠? 그렇죠? 주인이 다 가지고 2분의 1만 됐죠? 2분의 1만 됐으니까 여기 세입자들이 있죠? 세입자 보증금 1,000만 원에 75만 원, 1억 6천 뭐 하고 다 합치면 지금 5억 천이죠? 5억 천이니까 지금 가갖고 세입자들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2분의 1을 새로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계약한 거 그대로 그냥 승계해 줄 테니까 당신이 보증금 5천 내셨습니까? 예, 그럼 2,500 저한테 주십시오. 월세 50만 원 내셨습니까? 앞으로 얼마? 너한테 돈을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낙찰을 받았으니까 5억 천이니까 반이면 얼마죠? 2억 6천이죠. 2억 6천 들어오죠. 거기다가 월세가 265만 원인데 나한테 얼마 들어오죠? 13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얼마를 투자하죠? 4억 투자해갖고 2억 5천 원 나한테 다시 들어오고 월세가 얼마가 들어오죠? 130만 원 들어오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세입자한테 얘기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분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세입자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한테 다 줬죠. 근데 내가 가서 지금 너네는 거 반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 주인한테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 멱살 잡고 너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보면 배당을 받지 않고 여기 보면 배당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받잖아. 이 사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집 다 뺏기고 한때는 할 수 없이 못 받겠지만 2분의 1 지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야 2분의 1 내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갖고 우리 가만히 있다 보면은 건물 주인이 내 걸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다 사가지고 된다?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 자금 받아갖고 이런 거 투자해놓고 나면은
이종신이 만나러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안 와도 돼. 이게 월세 받아갖고 그냥 쓰면 돼. 제일 편하게 사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만큼 여기가 보면 이 동백동 여기에 위치도 좋아요. 여기 보면.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이라는 자체가. 새도 잘 나가는 곳이에요. 공실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곳에 있는 그런 건물에 지금 2분의 1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보면 잘못 찍어놓은 거예요. 왜 2분의 1 지분만 나왔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위한 건 뭐 건물을 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뭐야 여기 스리트 옥션에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권리 분석을 하다 이상하다 하면 제가 다른 것도 다시 보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형산위에 형식적 경매 이거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